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진 지역구 어기구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과 지역 현안들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총선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충청권에 힘 있는 삼선 의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삼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셨고 또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직으로 또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회와 앞으로 계획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우리 당진 시민들께 저 어기구 삼선 시켜주면 정말 중진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농해수위 가서 농해수 위원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농해수위는 정말 큰 상임입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 상임위 위원 이름이 18개 상임위가 국회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길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많고요. 정말 농업농촌을 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또 산림, 축산, 낙농 또 식품 우리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관장하는 해양 수산까지 우리 국토를 전체 국토를 관할하는 그런 큰 상임입니다. 상임위를 잘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잘 챙기겠고요. 또 정말 민생을 돌보는 그런 아주 가장 잘하는 상임위로 이렇게 이끌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민생 얘기해 주셨는데 국회 개원하자마자 보니까 양곡법, 농안법 대표 발의하셨고 이어서 한우법과 농업해이소법 제정안 두 건을 연이어 또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사실 좀 폐기됐던 법안을 그렇습니다. 재추진하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농업농촌이 정말 농촌 소멸위기 등등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비료값이라든지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영농 비용이 올라서 이 농사를 져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다 떠나고 지금은 농촌이 초고령화된 그런 상황인데 정말 농업농촌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법이 양국관리법, 농안법, 그다음에 한우법, 농업해수법입니다. 이 법을 21대 국회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게 21대 국회가 실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농촌 구하기 위한 법인데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 22대 국회에서 여전히 이 지금 쌀값 문제라든지 지금 쌀값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쌀값을 최대한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안정화시키는 법입니다. 이게 정말 정부가 뒷짐지고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정말 쌀값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을 하라는 그런 법이고요. 근데 농업법은 또 쌀 말고 채소라든지 사과, 배, 과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가을에 가격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법이에요. 그다음에 한우법 역시 지금 한우 농가들이 소 한 마리를 키우면 3만 원씩 적자를 본답니다. 300만 원 적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우 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2026년, 2027년이 되면 이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가 관세 없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FTA로 인한 이 농가 피해, 한우 산업의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라는 법이 한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가 일은 하지 않고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공급이 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이 농업농촌을 구하기 위한 법들을 지금 막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법안 추진 과정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진 지역 현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근 충남도가 당진의 성문 간척지죠. 그곳에 스마트 축산단지,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지역사회에 좀 반발이 큰 상황에서 다시 철회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의원님의 입장이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그 축산 돼지 30만 마리를 우리 성문 산단에 기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쭉 피력해 왔고요.
우리 시민들 덕분에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2만 명 이상 서명도 받고 열심히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주셔가지고 지금 김태흠 지사가 다행히도 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축산 단지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이 축산 단지가 왜 우리 성문에 그것도 뭐 한 30만 두 이상이 들어오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하고도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돼지는 그 반대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돼지 그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ASF라고 해갖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구제액이라든지 예. 이런 전염병이 한번 오면 돼지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모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고 그러는 이런 그 축산 양돈 그것도 30만 마리를 왜 우리 성문산단 미래 먹거리가 있는 성문산단에 가져다가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열심히 싸워주셔가지고 막아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김태흠 지사가 네. 이제 철회 입장을 좀 내비치면서 어기국어님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네, 예, 제 유감 얘기를. 표명을 좀 했는데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좀 예. 사안을 좀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예. 뭐 좀 이렇게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받아서 해주실 말씀이 뭐 있으실까요? 대꾸할 가치도 없고요. 저도 이 농해수위 하면서 이렇게 축협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얘기를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철학이에요. 1000마리 이상 모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긴 거고 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 당연히 시민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거든요. 도지사가 이거 옳다 밀어붙여?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이 일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이제 시민들한테 들켜가지고 지금 이게 저지가 됐는데 우리 김태흠 지사한테 어기구를 공격하는 건 정말 적반하장이다. 우리 이제 개발 독재 시대가 아니다.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옳지. 앞으로는 그렇게 절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다양한 공약들 내세우셨는데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당진 지역 경제 활성화로 다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공약들이었잖아요. 가장 먼저 당진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 당진 시민들의 꿈꾸는 30만 자석도시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일자리 만드는 영업부장으로서 20대, 21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성문산단이 이제 분양 10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LNG 기지가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물이사인 선광이 지금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YK스틸, 부산에 있는 YK스틸이 본사과장 다 이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우리 성문산단에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고요. 또 이제 제가 따온 국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안강 고속도로, 당진 대상강 고속도로, 또 합덕, 고덕 IC간 40호선, 또 국지도 70호선. 또 오늘 이 녹화가 끝나면 제가 세종시 종합청사를 찾아가서 지금 제2의 서해대교라든지 해경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국책 사업들이 큰 국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여기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일들을 제가 꾸준히 이 삼선 중진의 힘으로 잘 챙기겠다. 그래서 우리 당진이 정말 서해안의 중심 도시 일자리의 복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게 당진화력 1에서 4호기 네. 단계적 폐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장 사실 좀 많이 거론이 되는 지역이 태안이긴 한데 당진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우려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그 탈탄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 탄소 넷제로를 탄소 중립을 2050년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석탄, 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 석탄화력 발전소, 또 이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데 예. 제가 20대, 21대 하면서 이 석탄화력 성문에 1, 2, 3, 4, 5기가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를 폐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국회에
그 탄소 중립 기본법이 지금 발효가 돼 있고요. 예. 이 기본법에 의하면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고용 안정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이 정의로운 이런 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2대 국회에서 탄소 폐쇄로 해를 입는 이런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법들을 잘 해서 우리 당진 지역의 일자리나 고용 안정이 해가 되지 않도록 잘 국회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역할이 좀 네.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 공공기관 유치 또 예.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당진의 첫 국가기관, 사실 이제 처음이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그러게요. 해경인재개발원 유치에 좀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좀 관련 사업 차질 없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해경과 긴밀하게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이거 녹화 끝나자마자 세종시 가서 기자분을 만나가지고 예탁과장을 만나서 예.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 해경인재개발원이 예타 심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올 9월달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정이 되면 한 8개월에 걸쳐서 예타가 진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제 계획대로 제 예상대로라면 내년 내후년 2026년도에는 해경인재개발은 첫 착공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제가 잘 준비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의원님께서 총선 당시에 이제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던 게 당진항 개발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사실 좀 속도가 이제 더디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떤 계획과 전략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평택 당진항을 평택에 빼앗기고 나서 제가 해수부를 강력하게 닥달을 해가지고 정부 용역으로 예. 우리 당진항 독자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성문산단 인근에 한 5만 톤급이 선석할 수 있는 한 5개 정도 선석할 수 있는 그런 항만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따박따박 우리 항을 준비할 거고요. 지금 이거를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되면 또 예타도 받고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민자를 좀 갖다가 빨리 이 사업을 이 항만 충남을 대표하는 항만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 부두가 필요한 어떤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오너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잘 성사가 돼가지고 우리 당진을 대표하고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자파부두, 무역부두를 우리 당진에 꼭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다에서 당진항 개발이 이뤄진다라면 당장 그 육지에서는 오는 10월 당진 합덕역 개통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 확충이나 뭐 지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다라는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당진 관광이나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합덕역 드디어 우리 당진도 철도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제 10월 정도면 합덕역이 개통이 됩니다. 네. 이 합덕역 조기 개통을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20대, 21대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겼는데 예상보다는 좀 늦게 이게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합덕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합덕우강 쪽이 이게 개통이 되면 이제 많은 우리 당진 시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이 합덕역을 통해서 우리 당진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를테면 그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장 많이 가는 국민이 한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산티아고까지 가지 말고 우리 김대건 신부 탄생지가 있는 솔미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합덕성당, 100년 넘은 문화재 합덕성당이 있고 또 신리성지가 있는 그 성지를 잇는 버그네 순례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 그 산티아고 그 비행기표로 가지 말고 합덕역을 통해서 우리 카톨릭의 성지인 합덕, 우강, 이 솔미와 합덕성당과 신리성지를 잇는 이 버그네 순례길로 많은 이 순례객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면 좋겠고요. 또 이 순례객들이 합덕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난지도, 또 외목, 또 사교청과 연계시키는 어떤 이런 그 관광 상품들 브랜딩화 할 필요가 있겠고,
예, 그런 준비를 우리가 차곡차곡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연간 7천 명이 찾는 해경 인재 개발원이 이제 완성이 되면 예. 많은 해경들이 우리 당진에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할 텐데 또 그분들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또 즐길거리를 우리가 미연에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역에서 제가 좀 취재를 하다 보면은 예. 북부권에 비해서 좀 남부권 개발이 더디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예. 것들이 좀 크게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예. 해경 인재 개발을 어렵지만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도 인재 개발을 가지고 오려고 많은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예. 남북권이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예. 남북권의 발전을 위해서 그 바다도 없는 그 합덕에 제가 그 인재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경 인재 개발은 또 10월에 개통되는 합덕역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합덕, 우강 지역, 순성 지역 포함해서 남북권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수건 사업인데요. 서해대교. 예.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서해대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에는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좀 의원님 어떻게 활동하실 가시화 계획이세요? 되도록 해야죠.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또 세종시에 또 이거 서해대교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담당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하실 때에는 이게 이제 한 6km 정도 됩니다. 이 우리 서해대교 구간이 이거를 좀 이 국가 재정으로 국가의 독자 사업으로 또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광명, 당진, 민자고속도로에 붙여버렸어요. 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광명, 당진 이 고속도로가 한 60km 정도 됩니다. 우리 서해대교 구간은 당진 구간은 한 6km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1뿐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 고속도로가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시간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걸 민자에 붙여버리면은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령 해저터널처럼 국비로 독자 사업으로 해야만이 빨리 또 통행료 없이 이 해저터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광명과 이 당진의 이 민자고속도로에서 떼어내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도 만나고 또 충남도에도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빨리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인데요, 의원님. 네, 시간이 다 갔네요. 예, 국회 의정 활동 예. 좀 이것만큼은 좀 앞으로 예. 4년 동안 예. 반드시 좀 이뤄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하기는 3가지 정도 예. 뽑아달라고 이렇게 좀 세 가지, 질문지가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세 가지만 하면 예, 됩니다.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가 아니라 제가 22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한 99개 공약을 준비를 했어요. 예. 그 공약 99개, 세 가지가 아니라 99개가 다 완성을 한다, 완수한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뛸 거고요. 특별히 또 내가 농협수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쌀값, 뭐 이런 그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그리고 지금 또 이 홍수 수해 피해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 이제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피해가 오면 이게 정부가 해주는 게 없어요. 다 농가한테 책임을 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해 큰 피해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서 잘 챙겨보겠고요.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회 안전망이 허술해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도 잘 튼튼히 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수도권에 모든 게 다 몰려 있잖아요. 국토 균형 발전도 무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당진 네.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시민들 덕분에 제가 3선 중진 의원이 됐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농해수 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3선 중진 의원답게 더 무게감 있게 정말 듬직한 당진의 대표 선수로 열심히 하겠고요. 또 정말 민생을 챙기고 우리 당진 시민만 챙기고 당진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우리 당진을 역동적인 사회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3선 중진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당진 시민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